근데 저는 택자만. 방송을 네. 좀 시작하기 전에 네, 2주 전에 우리 최경영 앵커께서 네. 저에게 했던 그런 말과 좀 행동에 대해서는 네. 좀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방송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경영 앵커랑 저랑 둘이 토론을 하고 진행하는 거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김이나 평론가님도 계셨고 정계환 대표님도 계셨는데 제가 최경영 앵커님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사회자로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회자로서 저는 할 일이지 저랑 같이 5분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시고 반말조로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당히 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경원 앵커님께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요구하고요. 만약 그거를 못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방송 말미에 저도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말미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이렇게 근데 하고 저는 방송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말미에 1분 정도 사과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조명까지 모였네. 예. 제가 곰곰이 이제 그날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태도나 톤에서 패널한테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의원이다, 누구랑 이제 뭐 싸웠다라고 일반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한테 질문을 했다가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저도 반박을 하고, 이 과정은 제가 그 사람은 권력이고 저는 기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제가 장성철 정치평론가에게 제가 진행자로서 위협적이지 않았나, 위협적인 톤과 태도로서 말을 하지 않았나, 화가 나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생각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과 싸울 때와는 좀 다르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거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 사과드리고 무엇보다 그때 약간 좀 불편하셨을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의 평가를 바라시는 분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뉴질 볼장수님께서 질문 주신 건 어떠한 평론가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박영식님은 누구를 닮고 싶냐? 좋아하는 정치평론가냐? 닮고 싶은 분이 있다. 저는요, 확실한데 들으시면 좀 부끄러운데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팽하님? 저는 사실 그 브리퍼라는 자리를 만약에 하면 좀 분야마다 다 달라요. 브리퍼라고 한다면 민동기 평론가님이나 뭐 김민하 평론가 정도 좋아하고요. 방송 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레전데리 하기 때문에 손석희 앵커 좋아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보건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앵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배로 보나 그 사람의 역량으로 보나 갖추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봤을 때 제가 평가하건대 이분은 정권이 바뀌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이재석 앵커는요, 제가 같은 현업에 종사했던 뭐 이제 과거에 제가 앵커였던 사람으로 평가하건대 이재석 앵커는 아마 앞으로 더 KBS에 갇혀 있었던 세월만큼이나 더 오랜 기간 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마 자신의 인지도와 이름의 가치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얼마나 그 이재석 앵커를 잘 대해주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과거에 KBS에 있었을 때 사사건건에 제가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사건 사고나 SNS를 종합해서 해외 외신들까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게 화제인지를 알려드리는 코너를
이재석 앵커와 몇 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 대기실에서 그분 방송을 보면서 야, 나도 전직 앵커였는데 KBS 앵커 출신이지만 되게 잘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KBS 앵커들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대본대로만 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죠. 가장 유일했던 사람은 주로 최경영이나 이재석 같은 사람, 홍사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요. 저는 연배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라고 했는데 역량은 뭐 물론 이제 탐사 기자 하셨던 분들이 더 오래 선배님들이시니까 아예 비교 대상을 놓지 않고 연배로 보니까 이재석 앵커가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안 나거든요.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편인데 앞으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그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심을 되게 잘 잡고요. 논점과 핵심을 잘 찌르고요.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요. 주제 전환도 지루하지 않게 잘하고요. 무엇보다 관점이 있습니다. 요 5가지로 봤을 땐 저는 이재성 앵커가 굉장히 앞으로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활동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대영 선배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대영 선배는 제가 MBN 때 2010년에 들어갔을 때 MBN 동료였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알고 지냈죠. 그리고 제 방송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국민의힘에서 오대영 앵커님 아내분을 한번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분기탱천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공당에서 오대영 앵커의 아내분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진짜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대영 선배는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JTBC에서는 원래 팩트체커를 하시다가 포스트 손석희가 될 사람이라 뭐 JTBC에서 오랜 기간 다니실 거라면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외부 시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이미 뭐 이제 평론의 영역으로 넘어와 있어서 지금의 생활이 50대 50이 됐죠. 앵커 절반,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평론 시장에 있는 아사모사한 경계에 놓여 있는데 언젠가는 저도 이제 같은 경쟁자가 된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역량에서도 학고일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긴 할 텐데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재석 앵커나 오대영 선배 너무 좋은 분들이죠. 앵커라는 자질로 봤을 때. 그러면 브리퍼나 앵커나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담고 싶고 좋아하는 분들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아까 볼장수님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이 전체 맥락에서 제가 말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어떤 스피치의 스킬과 내용, 그러니까 컨텍스트, 그 맥락까지 전부 다 확보한 사람들이 있어요. 2사람입니다. 2사람. 인규는 너무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아예 얘기 안 할게요. 거기는 진행이라기보다는 스피커로서 주장을 하는 화자로서는 특히 토론으로서는 이기기가 힘든 인간이겠죠. 신인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토론자로서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놀라울 신예 정치인은 이제 신인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으려나? 괜찮아. 이미 나는 나무위키에서 좌파니까. 저는 정준희 교수님을 무지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는 정준희 교수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하고요. 매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정준희 교수님. 정준희 교수님은 정말 뭐 제가 이건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의 스킬을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논리적으로
이 말씀의 이 구성이 굉장히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더 내 네임밸류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은 정준희 교수님.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정준희 교수님을 좋아하냐면 정준희 교수님이 나온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터뷰 전문은 보고 좀 부끄럽긴 한데 보고 따라해보고 외워본 적도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이 주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정준희 교수의 그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복사 떠다가 열심히 읽고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하늘천 따지처럼. 근데 원래 내가 누군가를 모방하려면 그렇게 좀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줄줄줄줄줄 읽어본 적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요건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인데, 정준희 교수님의 제 단점 꼽아도 되나요? 단점? 이거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굳이 정준희 교수님의 단점을 찾자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어렵냐? 내가 그분의 지식을 못 따라가서 그래요. 그분이 쓰는 전문 용어가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를 얼기설기 엮어 놓으면 내가 물음표를 가지는 순간 그 말의 스피치의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분의 지식과 그 사고의 깊이를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이지? 하는 순간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쉬운 사례로.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냐?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몸담아서 다뤘던 사람들. 언론학자, 법학자, 헌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늘상 써왔던 어휘가 학문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대중의 언어로 넘어오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과거에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는 너무 컨텐츠가 좋은데 그게 발휘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쓰는 어휘도 좀 대중적으로 바꾸시고, 꼭 비속어나 속어라 이런 거를 학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용어 중에 비유법을 좀 쉬운 비유를 써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준희 교수님은 이제 학자이시기 때문에 쉬운 비유법이 있다면 쉬운 사례를 따서 재밌게 비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거 빼고는 제가 99.99% 말씀하신 거를 이제 외우고 따라할 정도니까, 정준희 교수님은 그렇고요.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대목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유시민 작가죠. 근데 유시민 작가는 일상의 어휘와 보편의 어휘를 쓰시면서도 필요할 때 자신의 과거 학문적 영역에서 배웠던 거를 끄집어 오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쉽게 표현을 하죠. 일정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복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었잖아요. 이제는 정치를 은퇴한 사람이지만 두 분의 결은 좀 다릅니다. 저는 전반적인 말하기의 스킬은 당연히 이제 유시민과 정준희 쪽을 많이 보고 배우는 편이고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계에서는 미안한데,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누가 제일 잘 팔리냐를 보면 됩니다. 누가 제일 잘 팔리냐. 유튜브 업계에서는 누가 제일 잘 팔리나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임경빈, 신인규. 여기 두 사람은
너무 잘 팔리는 인재이기 때문에 최욱 씨는 조금 다른 영역이고요. 최욱 씨는 이제 그 출신도 저와 다르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진행의 탁월함도 있지만 근데 너무 영역이 다르다. 그죠? 앞으로 되고 싶은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욱은 사실 최욱 씨는 제가 이게 평가를 절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영역이 달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틀 안에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분의 탁월한 진행이나 유머 감각, 센스 이런 것도 배우죠. 근데 쉽게 정리해주는 그 탁월함은 뛰어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뭐 브리퍼의 영역, 진행자의 영역, 스피치의 얼개나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말하기의 영역을 집어넣는 데에는 그건 좀 어렵고 유튜브 업계에서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임경빈 작가하고 신인규예요. 과거에 제가 사실 배웠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안 계십니다.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영일 선배는 제가 되게 그러니까 영일 선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한 사람이었어요. 모두 방송 시장에서 최영일 선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좋아하는 인간이자 사람이고 선배이자 지식인이고 화자였죠. 그래서 지금도 늘 그가 그립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후배들의 말을 끊거나 후배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단 한 번도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네가 연합뉴스에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더 넓은 세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정제된 언어로 공석으로 가져왔을 때 영식이 가치가 더 빛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주장의 힘을 믿어봐. 너무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왔거든요. 나 나오게 해놓고 본인이 가셨어요. 갑자기 좀 그렇네. 예, 아무튼 우리 영일 선배는 좋은 사람이었고 영일 선배가 이제 뭐 어쨌든 안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유튜브 업계에서는 제일 좋은 건 제일 이제 뭐랄까 많이 배우고 있는 건 임경빈 작가하고 신인규 변호사죠. 예, 신인규 변호사는 어쨌든 근데 토론자로서 아주 뛰어난 분이고 임경빈 작가는 제가 보건데 왜 그가 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구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 있죠. 근데 설명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최욱 진행자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가 저널리스트가 되면 아마 임경빈 작가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뭐 변상욱 기자님도 계십니다만 제 영역과는 좀 많이 다른 그 분이고요. 넘사벽이죠. 존경할 분은 존경할 분이지만 일단 시장에 냉정한 평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본 게 뭐 기왕에 이렇게 오래된 거 12시까지 할 건데 가령 그런 게 있죠. 제가 방송사에서 일을 할 때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어쨌든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 테두리와 그 장벽이라는 게 연합뉴스 TV 이외의 활동을 할 때는 연합뉴스 TV 안에 있는 어떤 책임자들에게 마치 허락을 구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다들 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MBN이나 연합뉴스 TV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면서 프리랜서랑 용역 계약을 맺는데 다른 채널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약을 주거나 혹은 만약에 그렇게 활동했을 때 뒤따르는 계약의 불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죠. 예. 자유롭지 못했고 뭔가 이제 저의 어떤 활동에 대한 나래를 펴기가 좀 부족했죠. 항상 어떤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일정의 이제 한계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시절에도 이제 유심히 봤던 분들이 여전히 이 시장에 계시거나 여전히 똑같이 이제 인정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많이 배워요. 예, 많이 배우고 나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우리가 보통 양식돼서 길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리랜서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가 어떤 회사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이 어떤 공간 안에 갇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다음 계약 때도 계약해주겠지. 실제로 그렇게 의리와 뭐 관계를 감안해서 조금 불리한 계약이든 유리한 계약이든 계약을 이어가 주는 경우도 있죠. 6개월 단위로 계약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 계약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개편 때마다 다들 좀 두근두근 하죠. 내 이름이 지워지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YTN이나 연합뉴스 TV나 종합편성 채널이나 제가 다 있어 보니까 개편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에게 소속감 있게 대해주고 마치 식구인 양 난 프리랜서지만 나 연합뉴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애들은 예쁘게 봐줘요. 실력이 좋든 아니든 계속적으로 먹고 살 거리는 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밖에 나와 보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왜?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되니까. 한 회사에서 짱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만 인정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하시죠? 내가 뱀의 머리가 되든 개의 머리가 되든 용의 머리가 되든 몰라요. 금붕어의 머리가 되든 그 작은 집단에서 머리가 되든 날개가 되든 뭐만 되면 그 역할이 주어지면 내 역할이 거기에서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오래 다닐수록 연차가 쌓이고 선배가 되면 마음도 편해지죠. 그럼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제 평가는 그래요. 그 안에서도 물론 발전을 할 수 있지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보니까 왜 사람이 발전할 수밖에 없느냐. 다음부터 많이 부를게요 라고 하고 안 불러요. 예, 다음부터 꼭 저희가 다시 모실게요 하고 안 불러요. 이 방송사들은 철저하게, 언론사들은 철저하게 프리랜서로 대우합니다. 제가 이제 임했던 과거의 프리랜서와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개념이에요. 나와 보니까 자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든 섭외가 많이 들어오죠. 노력하기 때문이고 성장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임경빈 누구야? 신인규 파이팅. 신인규 스흡하는 소리 제가 말 넣어 놓겠습니다.
예, 최영일 선배 얘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댓글 못 봤으니까 볼게요. 얘기하느라고 집중해가지고. 사막 오소리님, 박영식의 장점은 겸손이다. 감사합니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겠습니다. 예, 클레어님,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그 따뜻함이 오래가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영일 선배는 향기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목표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열폭국님, 레몬티 타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말에 일하러 가면 우울하거든요. 영식님 목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우울하네요. 저도 열폭국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도 안 우울해요. 못된 인간들 먼저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말씀도 맞고요. 호민님, 박영식님, 오마이뉴스 때 알게 됐는데 장인수 기자님 책 보고 누군지 알게 됐어요. 리스펙이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데 장인수 기자가 너무 저를 올려쳐줬어요. 과분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려요. 지린 왕자님, 한때는 신인규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준석이 부하라고.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알았는데요. 나는 국대다라는 거를 출연해가지고 이준석 체제의 대변인이 됐다라고 해서 누구의 부하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진영 논리라는 게 분명히 작용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상근 부대변인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도 뭔가 되게 그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어요. 오, 클레어님, 연합뉴스일 때도 저만 봤다. 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연합뉴스는 루이스님, 굉장히 직관적이시네요. 연합뉴스는 여자 아나운서가 이쁘더라. 예, 저는 뭐 아나운서 분들, 앵커 분들 다들 화려하시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희영님, 영식님도 잘하고 계신데 멋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아닙니다. 이게 참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늘 좀 아쉬워요.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실수했잖아요. 기술 때문에. 루이스님, 최형진은 YTN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더라. 형진씨요? 형진씨는 목소리가 일단 좋잖아요. 훤칠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배우잖아요. 양양님, 영식님 오늘 말씀드리니 새벽에 꿈이 길조 같네요. 로또 사야겠어요. 1등 되십시오! 예, 저의 또 다른 자아인 게으른 벌꿀즈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님, 조용히 잔잔하게 논리적인 정준희 교수입니다. 토론 진행자로는 최고지요. 응원합니다. 임형진님, 변희재 씨는 좋아했는데 그분의 변천사가 참 안 좋아 보여서요. 변희재 대표도 과거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만 인간 변희재, 사람 변희재가 뭐 나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험한 변희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사람과 동일하나 그가 주장해왔던 현재의 그런 내용들과 과거의 이런 일종의 서사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지금 임형진 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주장과 이런 걸 많이 달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냐?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달라도 자기가 누구와도 소통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태블릿을 건드리면 너 고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폄하하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변희재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예, 태블릿 빼면 시체다. 변희재는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그럴 줄 알았다. 본인 주장이 너무 세다. 예, 다른 사람 조언을 안 듣는다. 근데 저는 이제 논객이나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면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평론가의 영역이거나 논객의 영역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눈뭉치처럼 굴려왔던 지지자들도 사라져버려요. 약간 정치인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논객들이 자신의 상식과 합리에 맞춰서 무조건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역시 어떤 인물을 딱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의 주장이 확고함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언급하니까 예, 그리고 또 저기잖아요. 아까 임경빈 작가와 오창석 작가와 변희재 대표는 또 그런 법률적인 분쟁도 하고 있는 거라서 이미 완료가 됐는가 싶은데 어쨌든 그때 한 1년 전의 시간에는 그런 뭐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 돌고 돌면 또 어느 자리에서도 만나고 할 텐데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아주 나이브하고 순진한 사고일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같이 잘 못 지냅니다. 예, 오늘 진짜 길게 하네요 하셨는데 12시까지 할 거라고 일단 예고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영식님은 안 씻어야 더 매력이 있어요. 양텐츠님 오늘부터 구독 고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이비누 얘기 좀 그만 좀 해주시고요. 저 오이비누 안 쓴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김기현님 오늘 덕분에 졸지 않고 운전 잘했지요. 김기현님 듣고 계십니까? 땡큐. 표정애님 영식님 언어향기에 취해 좋아요. 장미대선님 냄새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네요. 클레어님 영식님 꽃순내. 그렇죠. 저 이제 강아지발 꽃순내와 동일하죠. 임현정님 영식님은 볼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호로록님 박영식님 MBTI 뭡니까? 저희 MBTI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알아요. 친절한 외교관, 사교적인 외교관이랍니다. MBTI를 믿지는 않지만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찌님 박영식의 안경은 도합 4개 정도 됩니다. 저의 안경은 전부 다 으뜸 안경 50플러스인가 거기서 맞춘 안경이고요. 저는 절대로 10만원이 넘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원래 좀 이목구비가 큰 편이어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좀 느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안경을 벗고 나니까 제 얘기지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안경을 벗고 나니까
되게 다양한 표정이 있다고 배우하라고 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 학원도 1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연기 학원 1년 다녔었고, 뭐 그때 사극 연기 이런 거 배우고 뭐 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화 섭외가 늘어나는 건 아닙디다. 그리고 사실은 연기 학원을 왜 다녔냐면, 아나운서나 앵커 이런 거 말고 저는 사실은 또 성우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성우 시험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성우 시험을 봤는데 성우 시험은 다 떨어졌습니다. 자, 블루드리머님, 인턴 기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블루드리머 기자님께서는 취재하신 내용 바탕으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일바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꼼수노님, 친절한 외교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친절한 외교관입니다. 근데 이제 친절한 외교관이 약간 좀 정치인들이 친절한 외교관이 많이 나온대요. 예. 자, 몬순이님, 혈액형을 물어보셨습니다. 혈액형은 여러분들이 예상하기가 힘든 혈액형입니다. 저는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닌 A형입니다. A형입니다. A형. 저희 온 가족이 다 A형이고요. 예. 뭐 A형이 소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매우 세심합니다. 차 배터리 교체했나요? 아니요. 충전만 해서 쓰고 있는데 교체는 어느 순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점심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영식님 어디 살아요? 저 은평구 사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성우 좋은데 왜 안 됐지 페퍼민트미님이 하시는데요. 성우 시험이 일단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 연기 톤이라는 게 성우 톤이 또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성우 시험에서는 현실 연기자들하고 그 성우 연기는 조금 그 목소리 연기는 좀 다른 측면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일단은 보이스를 위주로 뽑다 보니까 보이스에 뭔가 제가 다양한 역동적인 연기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성우 시험을 보면 1차 원고가 대부분 다양한 감정 표현에 대한 소화력을 봅니다. 슬픔, 기쁨, 뭐 이런 것도 있고 연령대별로 달라요. 할아버지 역할도 있고 어린아이 역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역동성 있게 확확 스위치 누르듯이 바로바로 바꾸는 걸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이제 그 대목에서 아무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시원한 발성 짱짱맨입니다. SJ님, 목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상파 라디오 진출만 하면 제 꿈은 대충 이룬 걸로 하려고요. 김승희님, 사실 스포츠 중계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 중계를 1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스포츠 중계는 사실 미련이 없습니다. 담장! 뭐 이런 거 했죠.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막 미사여구 달아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3대2의 스코어에서 뭐 말로 홈런을 날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1년만 딱 했기 때문에 감히 스포츠 중계를 했다라고 명함을 내밀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현준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고현준 평론가님은 연합뉴스 때 잠깐 몇 번 뵀고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친분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요. 그분이 저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예, 저도 그분의 방송을 어쩌다가 이제 듣는 편인데, 대한뉴스 나오실 때도 많이 봐서 이제 더 친근해졌죠. 뉴스 브리핑은 자주 못 챙겨봅니다. 시간이 너무 일러서. 진행하시는 거 들으면 답답함이 없네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조만간 지상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J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꼼수노님 한석규 될 뻔했네요. 저번에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누가 원버스래? 주전이 너 선생님 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까 누가 한석규를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한석규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고요. 예, 그 옛날 한석규 버전이죠. 요즘 한석규 버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상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가겠죠, 뭐. 지상파 뭐 꼭 가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가면 뭐해? 제대로 못 놀잖아.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지상파를 좋아하니까 지상파 하는 거지. 근데 뭐 다 떠나가지고 저는 뭐 사실은 뭐 예.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 그건 되지 뭐. 오, 박주용님 언제나 좋은 평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나 좋은 평론이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박주용님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 맞아요. 요즘 지상파 누가 봐요? 막 이러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맞는 역할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유튜브로 잘 이렇게 다져온 저의 역할을 좀 더 확장적으로 늘려가는데 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사주는 아주 잘 나왔다 그래요. 사주는 뭐 아주 제가 한 20년간은 이게 아주 우상향, 예, 20년간 우상향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키는 거 다 해보고 맞는 역할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제 12시가 됐네요. 그리고 이거 사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 보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하셨다. 사실은 그 최경영 앵커님도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인간 최경영, 사람 최경영도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좋은 분이라고 들었고, 저도 제가 2번 만나 뵀지만 뭐 아주 뭐 딱히 흠잡을 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성철 소장님도 사람, 인간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아주 불친절하거나 스태프에게 함부로 하거나 만난 사람에게 승질을 내거나 뭐 어떤 이런 게 있는 분이냐, 갑질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안 친하냐? 두 분이 서로 또 뭐 그렇게 안 친하진 않아요. 두 분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주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이제 티키타카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이 튀어나와서, 예, 그랬던 건데, 최 기자님이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장성철 소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전 끝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죄송한데 요거는 이제 제3의 분석인데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장사를 했다.
그렇게 보죠, 저는. 왜? 유튜브 업계에서 엄청나게 화제였고, 최경영 기자님도 뭐 어쨌든 이래저래 뭐 사과를 하셨으니까 잘 정리가 됐고, 또 장성철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뭐 저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